남양건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올해 문 닫은 건설사가 3배가 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 대표의 중견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상당히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의 중견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은건설과 익수종합건설 등 2곳도 최근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한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건설업체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4년 6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거의 2년 동안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보게 되면 일이 없다. 건설사, 건축사 사무소 모두 다 일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데요. 올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2024년도가 좀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2025년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인하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건설 경기를 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줄줄이 무너지는 건설사 통계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들어서요. 종합건설사가 240곳이 폐업을 했고요. 전문건설사가 1300곳이 폐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과 전문을 합치면은 거의 1540개의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 경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극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부산과 광주, 전남의 중견건설사들이 부도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뉴스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024년 5월까지 폐업 신고 공고, 즉 변경, 정정, 철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종합건설사가 전국에 240곳이 나왔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키스콘에서 이 통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뉴시스 언론에서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PF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3년도부터 고금리, PF, 공사비 급등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지겹도록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F도 이제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2024년 하반기까지 얼추 정리하고 2025년도는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건설업계가 위기가 있는데요. 조세 완화와 미분양 해소에 추가 대책이 나와야만 그나마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240곳이 무너졌는데요. 이는 전월까지의 누적 수치 187건에서 5월 달만 53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가 폐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약 10년 전인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26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10년 만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건설사를 포함하게 되면은요, 그 수치는 더욱 커집니다. 자, 그래서 24년 5월 말 기준으로 폐업 공고를 낸 전문건설사는 총 1301곳이다. 대략 한 1300곳이 폐업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건설업 하게 되면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업은 240,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1300. 자, 이 내용을 다 합해 보니까 전체 건설업체에서 폐업 신고 공고가 무려 1541건이다. 1541건이다. 상당히 많은 건설사가 폐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하반기에 관련된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10.4% 줄어든 170조 2천억 원에 그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통계는 지난해 연간 수주가 전년 대비 17.4% 급감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설 수주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 토목까지 다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인허가 물량이 올해 30%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건설 물량은
광급공사도 있고 토목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 급감한 수치가 17.4%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 대표의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상당히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달에 23년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를 기록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99위면요, 상당히 높은 시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의 중견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은건설과 익수종합건설 등 두 곳도 최근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한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건설업체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 즉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이렇게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제 시공능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건설사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뉴스인데요. 6월 13일 뉴스가 되겠습니다. 남양건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올해 문 닫은 건설사가 3배가 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남양건설 같은 경우는 1958년 5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력이 긴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남양건설은 광주와 전남에서 유력한 중견 건설업체였고요. 주로 광급공사 위주의 건설업체, 또 토목사업이 활발한 아주 광주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월 13일에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 종결 8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월 11일에 남양건설은 광주지법 제1파산부에 법인회생, 즉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했다. 자, 그리고 전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건설사들도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보면 정말 지방건설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조세 완화와 미분양 해소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급증해 당분간 신규 수주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지금 1,400원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1,250원대까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환율이거든요, 환율. 그래서 이 환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놔둔다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사의 원자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또 공사비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신규 수주 확대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말 시공사들도 현재 가격으로 입찰을 들어가기가 매우 불안한 그런 내용을 많은 시공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 대책만으로는 건설산업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세 완화와 미분양 해소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워낙 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건설산업 회복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취득세나 양도세 등 조세를 완화하는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강화시켰는데요. 지금 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부동산 정책을 하나 둘씩 개정하거나 또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가지 않는 한 정말 많은 건설업체들이 법정관리나 부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은 그냥 단순히 폐업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도나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밑에 협력업체, 하청업체들까지 모두 다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말 건설 노동자까지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건설 인력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경기가 국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건설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설 뉴스를 좀 말씀드렸고요. 종종 건설에 관련된 또 시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건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